돈 복 많은 사람들의 비밀 습관. 여러분은 주변에 저 사람은 왜 돈을 그렇게 잘 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비슷한 노력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돈이 잘 모이고 어떤 사람은 늘 빠듯하게 사는 이유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돈 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오늘은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밀 습관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돈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번 돈인데도 어떤 사람의 지갑에서는 쉽게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의 지갑에는 오래 머무르며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오죠. 마치 돈에게도 편안함을 느끼는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돈이 편안하게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작은 돈도 소중히 여깁니다. 1,000원, 2,000원 정도야 뭐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길거리에서 먹는 간식 하나, 필요 없는 할인 제품 하나하나는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소비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작은 돈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1만원짜리 지폐와 동일한 금액의 동전을 주고 어떻게 쓰는지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동전을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신중하게 돈을 썼다고 해요. 지폐는 한 번에 쓰기 쉽지만 동전은 하나하나 세어가며 써야 하니까요. 이처럼 돈의 형태만 바뀌어도 우리의 소비 행동이 달라집니다.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작은 돈의 위력을 알고 있어요. 일본의 가계부의 신이라 불리는 한 주부는 20년간 모든 지출을 1원 단위까지 기록했다고 해요. 그 결과 3억 원이 넘는 자산을 모을 수 있었죠. 그녀의 비결은 단순했어요. 모든 지출을 기록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보인다는 것. 작은 돈의 흐름을 알아야 큰 돈의 흐름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둘째,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는 것보단 수입 구조를 키우는 데 더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자유를 위해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커피를 안 마시고 점심값을 아껴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빠듯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부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동적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마치 물이 새는 욕조에서 물을 퍼내는 것보다 수도꼭지를 더 크게 트는 것이 효과적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월급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월급은 시간을 직접 팔아버는 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하지만 투자 수입, 부동산 임대 수입, 저작권 수입 같은 수동적 수입은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수동적 수입원을 꾸준히 늘려갑니다. 하지만 투자할 돈이 없어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투자는 꼭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에 투자하는 것도 훌륭한 투자예요. 새로운 자격증을 따거나 전문 지식을 쌓거나 디지털 스킬을 향상시키는 것도 모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는 결국 더 높은 소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셋째,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공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재테크나 투자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 관리를 잘 못해라고 생각하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돈과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돈은 결국 도구일 뿐이에요. 좋은 도구를 가졌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망치를 처음 쥐었을 때는 누구나 서툴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금융 지식을 쌓는 데 투자합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재테크 모임에 참여하며 꾸준히 배움을 이어가죠.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자율, 복리, 인플레이션, 분산 투자. 생소한 용어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념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돈에 대해 공부할수록 돈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미지의 것은 두렵지만 알고 나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니까요. 돈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경제 뉴스를 볼 때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투자 결정을 할 때도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소비 생활을 목격합니다. 새 차를 산 친구, 명품을 자랑하는 지인,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동료. 이런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남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돈을 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소비가 나에게 진짜 가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비싼 차보다는 편안한 운전이 중요하고 명품 옷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이 중요한 거죠. 소유의 허무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새로운 물건을 살 때는 큰 기쁨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빠르게 사라지는 현상이죠. 특히 남의 시선 때문에 구매한 물건일수록 이 허무함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유의 허무함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씁니다. 또한 그들은 재정적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 미래의 자유를 위한 저축과 투자에 더 가치를 둡니다. 재정적 독립은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일시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다섯째,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잘 써야 돈이 돌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돈이 물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흘러야 신선함을 유지하듯 돈도 적절히 흘러야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가치 있는 소비와 낭비를 구분할 줄 압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 지식을 쌓기 위한 지출,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지출, 자신의 성장을 위한 지출. 이런 소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에게 더 큰 가치로 돌아옵니다. 반면 충동적인 쇼핑, 과시적 소비, 습관적 지출 등은 낭비에 가깝죠. 순환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베푼 것이 결국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개념이죠.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부나 나눔에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큰 금액일 필요는 없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진심을 담아 나눌 때 그 에너지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투자와 소비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요. 투자는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출이고 소비는 현재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죠.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지출을 투자로 전환하려고 노력합니다. 책을 사는 것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투자로,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돈 복이 많은 사람들의 비밀 습관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들의 합입니다. 작은 돈도 소중히 여기고 수입 구조를 키우는 데 집중하며 돈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아는 것. 이런 습관들이 모여 돈 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돈은 노력한 만큼 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은 습관에 따라 모인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똑같이 100만 원을 버는 두 사람이라도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자산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돈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돈 복을 만들어갈 거예요. 돈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